아니, 이 좋은 걸 해지하면 어떡하죠? 요즘 보험사에서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손대면 손해보는 보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보장, 다시는 추가할 수 없는 특약이기 때문이죠.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를 줄이거나 더 나은 보장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조정하다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고 해지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아직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리모델링 금지보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들은 과거에만 가입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는 보험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핵심만 콕콕 집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4남매 아빠입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은 옛날 것이 더 좋다. 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와 심장 진단비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었던 게 뭐죠? 뇌는 뇌졸중 진단비와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뇌 쪽은 이제 뇌혈관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심장 쪽은 허혈성 진단비, 더 나아가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요. 암치료비나 이대질환 치료비 보험처럼 새로운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특약이 세분화되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졌죠. 반대로 과거에 만들어진 보험 중에 지금은 없어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좋은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 보험들은 보장뿐만 아니라 약관 내용도 훌륭한 경우가 많죠. 그런 대표적인 보험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초반 암보험과 2011년 4월 전 암보험입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옛날 거라고 생각된다면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2000년대 초반 암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일반암은 또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에서 암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일반암은 말 그대로 안 되는 암 몇 개 빼고는 모든 암을 일컫는 말입니다. 범위가 가장 넓죠.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었다는 거죠. 현재 갑상선암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과와 같이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20%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면 갑상선을 포함한 유사암 진단비는 20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거죠.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험은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는데요. 갑상선암은 몇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일까요? 네, 1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걸렸을 때 일반암 진단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보험금을 유사암 진단비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된 보험의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성신생분류표 12에 보시면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의 악성신생물이라고 나옵니다. 옛날 보험 약관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다음은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인데요. 원발암으로 보장하겠다는 조항이 없는 암보험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원발암은 또 뭐야? 원발암이란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의 암을 말하고요. 최초의 암이죠. 전이암은 처음 발생한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진 암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은 암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시작했든 묻지 않고 암 진단금을 줬는데요. 2011년 4월 이후의 약관에 원발 부위 조항을 넣게 된 거죠. 암보험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인데요. 진단받은 암이 검사 결과상 다른 장기로부터 전이가 된 전이암이라면 원발 부위를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암이 시작한 원발 부위 암과 도착한 전이암이 동일한 일반 암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C77에서 C80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를 보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림프절 암이 발견이 됐는데 찾아서 들어가 보니 갑상선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발 부위 내용이 있는 약관의 암보험은 갑상선 암 진단비만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예시에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됐을 경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소외감 진단비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외감이란 말 그대로 소액의 보험금만 주는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발 부위로 진단금을 주겠다는 문구가 들어오지 않는 2011년 4월 이전 암보험은 만기가 80세라 하더라도 꼭 갖고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 증권을 보면 암 진단비 특약이라고 자세히 읽어보면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20에서 30%만 받게 되는데요.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유방, 자궁암에 대한 대비, 남성은 전립선암에 대한 대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리모델링 금지 보험은 질병수술비와 1~3종 수술비 보험입니다. 먼저 이건 회사마다 약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2019년 이전 약관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질병수술비 약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시면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음은 최근 질병수술비 약관입니다. 이전 약관과 뭐가 다른가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렸을 건데요.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티눈이 생겼어요. 생활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냉동 응고술로 치료하자고 하는데요. 티눈은 한 번만에 제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10번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달라고 청구합니다. 예전 수술비 약관에서는 몇 번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죠? 네, 10번 갔기 때문에 10번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비 보험은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같은 티눈이라는 질병으로 2회 이상 수술한 건 한 번만 지급한다는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티눈이 보상 가능한 질병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병수술비 보험 약관 내용이 어떤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지 살펴보는 얘기니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로 질병수술비는 약관에 정한 수술의 정의가 맞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지금은 어느 회사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수술비 특약이죠. 1~3종 수술비가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골의 수술을 보시면 골 이식 수술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60대 고객님이 치과에 다녀와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하셔서 갖고 있는 보험에서 받을 게 없냐
고 물어보셨는데요.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1, 3종 수술비를 갖고 계셨고 치조골 이식 수술하면 2종에서 받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에서는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건 제외합니다라고 나옵니다. 1, 3종 종수술비에서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백내장, 치액, 척추 수술도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시면 다빈도 수술 순위가 나오는데요. 1위가 백내장, 2위가 척추, 3위가 치액 수술입니다. 물론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한도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은 1호종에서 1종에 해당하지만 1, 3종에서는 2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 수술비는 어디 회사를 가입하냐에 따라 요실금, 치액, 제왕절개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참고로 종수술비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요. 수술 분류표에 해당이 돼야 수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 세 번째 리모델링 금지 보험은 여성 땡땡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199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어 불과 몇 년 동안만 판매되고 사라진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납입이 끝났을 거예요. 납입이 끝난 보험은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누가 해지하겠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시다가 안 되면 결국 해약 환급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납입이 끝난 보험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드셔도 이 상품은 지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보험은 여성 만성 질환 수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수술 회당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여성 만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수술들을 보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관절염 수술, 무지외반증, 요로결석, 요실금, 갑상선 결절 등 다양한 질병 수술에 관해 보장을 해줍니다. 위의 수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필요한 수술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한도도 회당 500만 원이니 꼭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병 수술비에서는 요실금은 보상 제외입니다.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6호에 보시면 요실금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다음 리모델링 금지보험 네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에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를 가입하든지 아님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하면 언제 실손을 들었냐에 따라 100%에서 7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통원이라면 공제 금액 제하고 공제 금액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죠. 1일 10에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냐 통원이냐를 묻지 않고 최대 가입 한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손에서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았다면 청구해서 받을 게 없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100%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도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발, 허리 보호대 같은 의료 보조기구 구입 비용도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해로 인한 한의원, 한약 처방이나 임플란트까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 아신 점이 있다면 한 사고당 1,000만 원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라든지 길게 치료를 해야 한다면 분리할 수 있겠고요. 또 한 사고로 180일 치료 받으면 더 이상 그 사고로는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축구를 하다가 발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철심으로 고정을 하고 1년 뒤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면 수술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
일반 상해 의료비는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요, 약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과실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의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 있다는 거죠. 지금 판매 중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대물 사고에 20만 원, 누수 사고 시 50만 원은 내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2만 원만 내면 돼요. 자기 부담금 2만 원 내고 가입 한도 1억 원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서 윗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길 가다가 옆 사람을 쳐서 옆 사람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자기 부담금 2만 원만 내면 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게다가 지금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 다 갱신형인데 반해 2009년 8월 이전 일배책은 비갱신형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유지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리모델링 금지보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초반에 가입한 암보험, 두 번째 예전 질병수술비, 세 번째 여성 땡땡보험, 네 번째 일반상해 의료비, 다섯 번째 2009년 8월 이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특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